안녕하세요. 조선인평가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런 집들을 봤을 때 이 집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 집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50억? 100억? 아마 쉽게 언뜻 이 단독주택이 얼마다 이렇게 맞추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비슷한 아파트가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런 단독주택이나 공장, 상가 같은 부동산은 시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부동산들의 가격을 공식적으로 판단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지를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은행에 먼저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부동산 주소를 알려준다고 그 은행 직원이 바로 이 부동산은 얼마니까 제가 얼마 대출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도 이 부동산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겠다 신청을 하시면 은행에서는 감정평가사들한테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현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후에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은행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이 발급된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대출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출을 잘 받았는데 내가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자를 연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은행에선 봐주지 않고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주택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법원에서도 이 부동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입찰 시작 가격, 그러니까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입찰 시작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꾸준한 소득이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볼 수 없다. 그런다면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즉 빚이 재산보다,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도 이 재산 가치가 빚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부가 이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서로 이 재산 가치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재산을 분할해주는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원할 거고 또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이것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해달라고 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사시다가 이제 이 소유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나 상속인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이 부동산을 상속을 하셔야 되는데 상속을 하거나 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족끼리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가는 이거를 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임의로 내가 가격을 정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거를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좀 공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을 위한 기본 가치를 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가 좀 도로가 좀 안 좋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도로가 우리 집 한복판을 지나가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팔고 싶지 않아도 나라에서 내 집을 강제로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내 재산을 국가가 이제 강제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갑니다. 그럼 그 정당한 대가가 얼마냐 이거를
결정할 때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평가에 있어서는 단순히 토지 건물의 가치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건물 가치에다가 그 마당에 나무가 심어 있으면 나무도 평가를 해주고요.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마당에 깔려있는 자갈까지 다 평가를 해줍니다. 제가 보상평가를 해본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거는 미꾸라지가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미꾸라지가 있다고 해서 보니까 빨간 고무 다라이에 미꾸라지가 막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좀 당황했지만 어쨌든 보상을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전비로 보상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감정평가사들은 민간이나 이제 공적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DH 방배에 그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DH 방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도 결정을 할 거고 새 아파트 가격도 결정을 하는데 그런 종전 아파트 가격과 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업무이고요. 우리 LH 나라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주택을 얼마에 매입할지 그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 홈플러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부실이 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업 가치의 평가가 필요한데 그런 기업 가치의 평가도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 영역입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임대를 해서 살다가 임차를 받아서 살다가 이게 시간이 7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면 이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감정평가사들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도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와 이제 사적 영역에서 뭐 일반 거래할 때 시가창고를 한다든지 그런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감정평가 업무를 부동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감정평가사 업무가 부동산에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것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나 문화재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랜드잇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지식재산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무형 자산들도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 선박 항공기 같은 평가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고 무생물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 아까 제가 미꾸라지 평가한 것처럼 소, 닭, 돼지 같은 살아있는 생물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산양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꽃 같은 그런 자연물도 저희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은 얼마를 벌지 또 궁금하실 것 같으셔서 제가 이제 수입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감정평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0에서 120% 범위 내에 재량은 인정이 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위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할인이나 할증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느냐 하면은 이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데 5천만 원 이하는 25만 원, 최저 2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좀 낮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의 평가를 했다. 그럼 120만 원 정도 100억인 경우에는 한 800, 1000억인 경우에는 한 5600, 그리고 1조 원이 초과를 해야 한 3억 정도. 그래서 한 5천억에서 1억 정도 돼야 이제 억 단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평가들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담보, 경매, 상속, 증여를 위한 일반 거래 평가 이런 평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대부분은 몇 억 단위에서 이제 수십억 정도 단위가 가장 많고 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몇 억에서 수십억 단위의 평가가 가장 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수백억 단위도 서울 같은 경우는 종종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수천억이나 수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체나 그런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천억이나 수조 원 단위의 평가는 좀 굉장히 드물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평가라든지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매입 평가라든지 기업회생 평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평가 또는 대규모 보상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대량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수수료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에 횟수가 빈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평가 기간도 좀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의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사무소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수료 자체가 전부 다 내 수입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운영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 나올 거고, 법인의 이제 주주 평가사님들은 그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은, 그럼 소속 평가사들은 얼마를 벌 수 있냐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소속 평가사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급여 자체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수습을 끝내고 소속 1년 차가 된 경우에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냐를 먼저 알려드리면, 보통 소속 평가사들의 연봉 구조는 기본급의 인센티브 그리고 출장비로 구성이 되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가 올라가면 기본급이 좀 낮아지고, 인센티브 낮으면 기본급이 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속 1년차 기준으로 기본급은 대략 4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역적인 편차라든지 법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업을 해서 업무를 수주를 해서 내가 감정평가 의뢰를 직접 받은 경우에 받는 인센티브이고요. 법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주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제 받게 되는 인센티브인데, 그것은 이제 평가의 수수료 기준에서 3%에서 10% 정도 수준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출장비 같은 경우는 실비 개념으로 내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서울 기준으로 시내에는 4만 원, 이제 수도권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10만 원 내외에, 그리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로 이제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유치비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처리를 많이 하시는 평가사님들 같은 경우는 처리비와 출장비가 같이 이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처리 건수가 많을수록 수입도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리비나 출장비만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연봉을 받으시는 평가사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처음부터 영업하는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연봉은 이제 개인의 처리 건수라든지 유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만, 대략적으로 전연차 평가사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3년차 평가사들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연봉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